네, 2월 말경에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경 질병관리청장이 전망을 했었죠. 1일 신규 확진자가 오늘로 나흘째 3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인데,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집중관리군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한 새로운 방역 치료체계 개편안을 내놨는데,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각 교수를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이게 계속 3만 명 하니까 이게 1,000명이 늘어나도 막 덜컹덜컹 하던 시절에서 네, 예. 이게 10,000명 단위로 넘어가 버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17만 명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수학적 모델링 결과는 지금까지 발생한 양상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를 예측하는 건데요. 근데 최근 2주 동안 매주마다 좀 2배씩 환자가 증가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감염 재생산수도 꽤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2, 3주 이후가 되면 지금보다도 한 4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12일이면 한 17만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그게 정점이 아니라 3월에는 더 올라가고 나서 정점이 떨어진다는 예측 모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월 달에는 17만 명 넘어서 20만 명을 넘어서까지 가서 정점을 치고, 그리고 이제 4월 정도부터 감소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지금 수학적 모델링 결과들이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학적 모델링은 이제 예측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꺾일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거냐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보셔도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정부에서 예측해서 발표했던 것보다는 확산세가 좀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1월 달 정도의 오미크론에서 예측을 할 때 그 당시는 이제 2월 말 정도에 이제 한번 15,000-3만이라고 이제 예측이 됐는데, 근데 그게 해외에서의 유입살, 또 해외 상황이 더 빨리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그 예측 모델이 계속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연휴 전후로 해서 확진자가 급증할 거라는 예측은 사실 1월 중순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했던 거는 빠른 거였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이미 설 연휴 때부터 급증을 할 거라고 예측을 이미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중증 환자들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팩트인 거죠.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증 환자가 이제 감소된 거는 델타 때 발생했던 환자들 대부분 회복됐거나 사망하셨거나 하면서 일종의 이제 변이 자체가 이제 스위치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니문 피리어드가 생긴 부분이에요. 아하. 근데 이제 오미크론 자체가 이제 급속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보통 1, 2주 간격을 두고 나서 중환자가 올라가니까 중증 환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건데, 이미 이제 정점을 찍은 게 16%까지 중환자실 사용이 줄었다가 지금 중환자실 사용이 18% 정도로 다시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증 환자는 이제부터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환자의 전구 지표는 입원 환자인데, 입원 환자는 사실 2주 전에 비해서 이미 2배 이상 올라가서 40% 정도의 지금 병실을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중증 환자들의 발생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오미크론이나 코로나19 얘기를 하다 보면 숫자들이 데이터들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숫자에 이렇게 박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못 알아듣겠어요, 잘. 쉽게 얘기해서 오미크론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종으로 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중증 환자들은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만 잘 유지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전파력이,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거리두기를 해도 지금 이미 확진자 규모가 예전에 우리가 델타 때 7,800명이 최고였는데 이미 지금 3만 명을 넘어선 거고. 근데 중증 환자의 발생이나 사망률은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확진자는 오미크론이 예. 기존에 있던 코로나19 때보다는 5분의 1 정도다. 특히 델타에 비해 4분에서 5분의 1에서 4분의 5분의 1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확진자 규모가 델타 때보다 적어도 4배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중증 환자도 네. 이제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건데 이미 지금 그렇죠. 거의 4배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델타 때보다 뭐 10배 이상 뭐 7만 명, 10만 명 이렇게 발생을 하면 뭐 4분의 1, 5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진자 규모가 훨씬 늘어났으니까 중증 거죠. 환자는 절대적인 절대 숫자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적어도 중증 환자가 델타 때만큼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델타 때보다는 중환자 병상을 2,500개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유행도 막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중환자실이 넘쳐나는 상황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하는 게 지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정부가 이제 60세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이제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동네 병원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 대응 체계를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확진자 규모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바이러스 유행 자체에 떠밀려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오미크론이 다른 국가에서 유행할 때 확진자 규모가 매우 많이 증가될 거라는 부분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거든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근데 다만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 3주 좀 빨라진 것도 있기도 하고 네네네. 정부가 사실은 이 정도 규모, 확진자 규모가 이 정도 됐다면 이제 재택 치료도 힘들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사실 먼저 시나리오를 짜놨었으면 혼란감이 좀 없고 국민들한테도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어려우니까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지난주부터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이제 극비 작전 다지고 그냥 어제 아침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번 주 10일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고위험군만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참 이게 계속해서 이시각 교수를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늘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했었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뭐 예상을 한다고 예상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상을 언제나 뛰어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참 재밌는 게 위기를 겪을 때는 다음 위기 올 때도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걸 다 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유행 규모가 꺾이면서 좀 나아지면 아유 좋아졌네 그러면서 그 다음번 유행이 생길 거를 준비하기로 했던 거를 뭐 실제 또 오겠어?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버를 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오미크론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했지만 충분히 준비 못했고, 그렇죠. 델타 때도 중환자 많이 발생한다고 준비하자 그랬는데 충분히 준비 못했다가 갑자기 상황 나빠지니까 중환자실 만드느라 뭐 전국의 병원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한국은 대비하는 건 잘 못하는데 상황이 벌어지면 반응하고 대응은 잘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은 이제는 좀 이미 2년째 겪었으니까 그런 상황은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칫 이제 그 재택 치료 확진자들은 셀프 치료, 재택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재택 방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옛날로 생각하면 코로나 이전에 생각하면 사실 독감 걸려서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서 전화해서 많이 아프세요? 아니면은 보건소에 전화해서 많이 아프세요? 이런 거 확인해주고 그런 적 없었죠. 그냥 본인이 많이 심하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했는데 다만 지금의 문제는 본인이 확진되고 나서 병원 가고 싶어도 대면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제때 빨리 연락을 하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그래도 좀 덜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취약한 그룹들 있잖아요. 정말 혼자 살고 있고 남의 도움 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연락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전화로 소통이 어려운 분들 뭐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약간 이제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보완책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재택 치료에서 이제 50대 미만에서 이제 그냥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계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들은 계속 필요하다는 게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현재까지는 이제 3차 백신까지 맞으면은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4차, 5차 이른바 이제 N차 접종에 대한 가능성
이거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접종이 가장 빨랐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4차 접종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죠. 근데 4차 접종을 했는데 일단은 그게 꼭 도움이 되나 이런 이제 어쨌든 4차 접종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지금 쌓이고는 있는데요. 네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차원에서 4차 접종이 결정된 대상은 면역 저하자. 그래서 면역 저하자는 3번 맞아도 이제 면역이 괜찮은 사람 2번 맞는 것보다도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4차는 일반인이 맞았던 거에 3차 접종 정도에 해당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4차 접종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건 결정이 됐고 두 번째 그룹이 어디냐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계신 분들이 작년 11월 전에 이미 접종을 85% 이상 마쳤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 최근에 이제 영국의 데이터를 보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지나면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들에 대해서 이제 3월 넘어가면 이제 3개월 넘어가니까 그분들에 대해 4차 접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이번 달 안에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네. 전체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연구 전체를 보고 나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4차 접종은 맞는 효과가 있는 건지 그냥 좀 일정 간격 두고 뭐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맞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연구들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 같이 방송을 했던 최영일 평론가가 나가시면서 가장 신뢰하는 이재가 교수님인데 요새 이 여러 가지 그 언론들과 또 이슈들 사이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남기고 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부스터샷까지 뚫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것도 사실 뭐 다 소용없는 짓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과 주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 이제 교수님도 이제 그 안에서 본인의 주장을 또 관철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 가지 또 공격들도 있고 힘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 또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룹들하고 최근 거의 한 2달 동안 거의 전쟁 같은 기간들을 지냈는데 일단 이제 계속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돌파 감염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냥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특히 호흡기 감염병에서의 백신 효과는 이제 내가 감염에 걸리는 걸 예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오히려 둘째가 될 거고 내가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돌파 감염 되더라도 대부분 돌파 감염된 분들이 3차 특히 3차 맞고 돌파 감염된 분들이 매우 가볍게 지나가고 중증으로 거의 진행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는 돌파 감염 되도록 지켜진다는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아직 3차 접종에 대해서 좀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3차 접종 꼭 맞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같은 포지션에 있는 분이 이 논란 속에서 이렇게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상상을 또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 감염병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정쟁에도 휘말리기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백신 안 맞겠다는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토론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제가 맞을 거라고는 태어나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대선 후보들도 이제 영업 제한 철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주장은 대선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이제 교수님 오늘 오전에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인터뷰 중에.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접종 받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2시까지 영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그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유행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점까지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직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정점까지 갔는데도 정말 중환자 발생 안 하고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풀고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다 영국이나 이런 국가처럼 다 풀고 해도 좋은데 정점에 이르렀는데 작년 겨울처럼 중환자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정말 이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들이 돌아가신 상황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놓고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런 시간이 오면 그때 그런 얘기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많은 영역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역학조사도 거의 많이 포기하게 됐고 네. 정확한 PCR도 전체 국민 원하는 국민에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재택치료도 일부 고위험군만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됐죠, 이제. 예전에 동원하던 그런 강력한 우리가 이제 K방역이라 불렀던 그런 수단을 동원 못하면서 이제 남은 거는 거리두기하고 백신 접종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게 그것밖에 없네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상황이니까 진짜 상황이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 악화하는 상황이 다시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고 정말 그분들이 지금 같은 어려운 시절에서 버틸 수 있게끔 지원을 확실하게 추경 뭐 14조 정도로 택도 없거든요. 네네. 추경을 뭐 50조든 뭐 네네. 이런 것들 약속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게 더 우선이지 네. 그냥 방역 풀어가지고 그냥 유행 상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포퓰리즘적 발언은 지금은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20만이 됐는데 예, 늘어나지 않고 예, 그냥 좀 안정적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꿈꾸는 코로나의 어떤 종식을 꿈꿔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이 감염돼서 진짜 접종도 안 하고 걸리지도 않았던 분 중에서 많은 분이 걸리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전 국민이 한 번씩은 어떻든 뭐 백신 쪽을 완료를 하든 걸리거든 간에 그렇게 돼버리면 네. 코로나에 재감염됐을 때 중증 비율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네. 유행 규모는 안 떨어지더라도 중증 규모가 떨어지면 의료 체계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이제 오미크론 자체가 크게 유행하면서 그런 상황 만들 거예요. 근데 그 크게 유행하는 동안에 피해가 꽤 클 거라는 거죠. 네네.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나면 많이 안정이 될 거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네. 우리가 델타 같은 변이가 나올 것을 예상 못했고 오미크론 같은 변이 나올 거 예상 못했단 말이에요. 네. 오미크론 이후에 뭐가 나올지 또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서워. 변수가 특별하게 나쁜 것만 안 나온다면 오미크론의 이 위기를 정말 힘들게 지나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걸 기대할 수는 있을 거다. 네. 다만 언제나 변수는 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이다. 또 뭐가 나타나지 않기를 네. 기도하면서 자, 오늘 이재갑 한림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여러 가지 방역 의료 체계에 대한 개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